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그렇게 현대 LG 에너솔루션 저거에 대해서 저거 미국이 깽판 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의사 표현을 하는 걸 가지고 깽판 친다고 하죠? 그러면 대진년 같은 주한미 대사관이나 관저 같은데 막 그냥 타고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깽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좀 공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저는 조금 상당히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아하. 이 대통령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 등에서 진행돼 있었던 반중 집회에 대해서 깽판이라고 했어요. 깽판. 깽판이라고 하면서 아니, 반중 집회에 대해서 깽판이라고 일국의 대통령이 이걸 깽판이라고 2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반중 집회 뭐 이런 표현으로 쓰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번이나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1번 이상 정도 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깽판이지 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때만 되면 요즘에도 계속 국가보안법은 내란 세력의 무기라면서 매번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면서 맨날 반미 집회하잖아요. 네. 그건 깽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지시가 아까 말한 뭐 윤호중 행안부 장관 통해서 했던 아니면 일선 공무원들에게 다 그 직접적 간접적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런 시위대가 자유대학을 주축으로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아침에 본 쇼츠가 어떤 쇼츠였냐면, 시위대가 이제 딱 하면서 중국 오송기라 그러나요? 중국 오송홍기를 갖고 그거를 뭐 이렇게 자 찢읍시다 딱 하는데 갑자기 잠시만요, 방송에 나와요, 크게. 그 경찰차 스피커에서 무슨 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경비대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그 형법 몇 조 위반이고, 그래서 남의 나라 국기를 찢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김민석 친형이 뭐 집회를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뭐 성조기 찍고 대진년들 와가지고 뭐 성조기 찍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찰이 표현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중국 오송홍기를 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그 경찰들이 그걸 찢는 순간 마치 바로 현행범행으로 체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금되어 있는 이 시기에서 중국만 너무나 옹호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내쫓는다.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서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영업방해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했어요.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럽니다.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깽판이지. 네? 경고 정도로는 안 됩니다. 깽판이지, 깽판. 그러면 중국 사람들만 물건 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 와서 물건 안 삽니까? 그러면 반미 집회하고 청조기 찍고 막 이러는 행위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네? 뭐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물건 하나도 안 사고 똥만 사고 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잣대가 이중잣대냐고. 한마디로 이러면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그렇게 우리나라 그 현대 LG 에너솔루션 저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저거 미국이 깽판 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면서 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걸 가지고 깽판 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른바 대진년 같은 그런 애들이 지금 주한미 대사관이나 중국 관저 같은데 막 그냥 타고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깽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좀 공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참 지난번에 그 트럼프 만나러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그 CSIS의 뭐 황금이 어떻고 뭐 그냥 그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은 읽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아부의 기술은 제대로 읽고 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CSIS에 가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한미 경중 더 이상 안 한다. 한미 경중 안 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 저 깽판 치는 저 도대체 뭐냐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자기 입으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이 정도 되면 트럼프한테 지들이 한 라인이 있다며 해가지고 뭐 저기 어디냐 강훈식이하고 우리 수지 와일즈하고 맨날 해가지고 뭐 맨날 주고받는 한 라인이 있다며 한 라인 했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한 라인으로서 빨리 풀어라고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라인은 도대체 뭐 안드로메다를 보냈습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그 명동 주한대사관 인근에서 했던 집회를 가지고 깽판 치고 있다. 사실은 지난번에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싱하이밍 전 대사한테 가가지고 15분 동안 국장급이 뭐라고 읽는데 옆에서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마치 지난번 트럼프 때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쉐쉐쉐쉐 하고 있었던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그 싱하이밍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그 말씀 아직까지 귀에 새기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대가란 것이 고작 이겁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거에는 중국을 이렇게 옹호하는 거는 목적이 있죠.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의 중국인들 투표 유권자 수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전 외국인 투표 유권자 수가 기준을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2년 기준으로 하자면 외국인 유권자 수가 12만 7천 명이에요. 그 중에 9만 9,900명이 중국인입니다. 뭐냐 하면 78%가 중국이네요. 그러니까 10만 명 표가 중국이네요. 이게 4년 전 지방선거고요. 지금 더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재보궐선거했던 자치단체 선거를 보면 80%를 넘었어요. 중국인들의 투표자 수가. 그러면 중국인이 한 13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 보는데 요즘에 정치가 양극화가 되면서 정말 한 0.5%, 그렇죠. 한 0.7% 차이로 당선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국인들이 없으면 그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힘든 구조가 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민주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계속 옹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조지아에 있는 지금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빨리 무사하게 좀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무슨 뭐 라이스 비서실장하고 뭐 수지 와일즈 뭐 비서실장하고 한 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그거 없다고. 어제 국회 나와서 국회 답변에서 얘기했어요. 그거 저기 한라인 운영됐으니까 이번에 그 한라인 개설 내가지고 그쪽으로 소통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소통이 아니고 소똥도 없네. 그러니까 다 구라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훈식이는 왜 갔어요 거기? 네? 가가지고 뭐 한라인을 개설하러 갔대요. 한라인 개설하러 뭐 저를 방 잡으러 간 거라 봅니다. 네. 토니 블레어 그게 안 되니까 방 잡으러 간 블레하우스, 겁니다. 토니 블레하우스. 블레하우스에.